우리의 것을 만들어서 뭔가 한국적 정체성이 살아나는 작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한지화 쪽으로 덤비들은 거죠. 한지화는 그렸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만들었다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준모입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학예실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미술계에서는 뭐 비평가로 큐레이터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지만 제 기억 속에 함섭이란 작가는 또 좀 각별하게 다르게 각인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섭 선생님을 처음 뵀던 거는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때,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학생이었지만은 무지 활달하시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시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되게 어린 학생이지만 저한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말도 잘 붙여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자라서 참 따뜻한 어른이구나. 늘 남의 일에도 도와주시려고 노력하고 나서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그런 점에서 좀 널널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함섭 선생님 연배들이 고민이 가장 많았던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식 대학, 한국에서 만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분들. 그리고 서양 문물이 다 막 들어오고 또 6.25 전쟁 이후에 미군들에 의해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서양의 새로운 신문물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사실은 1960년대부터 이미 한국에서는 우리 것을 너무 놓치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한국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68년도, 69년도, 70년대 초에 가면은 뭐 함섭 선생님이나 그 주변에 계셨던 같이 함께 활동했던 이승조, 한영섭, 이태연, 최창홍 이런 분들이 기하학적인 추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하학적인 추상 속에서 보면 그 추상의 문양들이 우리나라의 오방색이라든가 단청 문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빌려와요. 그래서 재료는 서양적인 재료지만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상당히 많은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다시 그런 그 기하학적이고 컬러풀한 추상에서 단색조 회화 쪽으로 작품의 경향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사실은 많은 작가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색조 회화의 나름대로의 지향점과 태도는 알겠는데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그런 고민. 근데 그땐 주어진 옷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입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옷밖에 없으니까. 한지를 내가 다루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는 그 외국인 수사님이 한 분 아주 친형제 같이 지나는 분이 계셨는데, 마르크 수사라고 80년도에 개인전을 하겠다고 사진관에 가서 작품 사진을 찍어서 이제 팜프렛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고 나오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외국인 작품 들고 어딜 가세요 그거야. 내 그림을 나눠 들고 왔는데 생각하니까 이건 끔찍한 일이야. 분명히 함섭이 작품인데 왜 외국인 작품으로 오인하냐, 함섭이 작품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작업실로 다시 들어가서 다 찢어버렸어요. 피카소하고 함섭하고 나눠 들고 가더라도 피카소가 함섭 작품 들여다주네 하는 작품을 그려야지. 이런 거 그려서 내가 백날을 뭘 하겠냐. 뭘 그려야지만 누가 봐도 함섭이 작품이라고 할 거냐.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려서부터 한지 속에서 살아온 게 우리 한민족이니까. 그렇죠. 빛이 쫙 비춰지는 거 반짝반짝 하면서 비치는 그런 그 느낌부터 온화한 그 맛 같은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로 그럼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한지화의 시발점이 되죠. 함섭 선생님 작품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신명이에요. 좀 음악을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그런 느낌? 물론 뭐 간딘스키의 그림이나 이런저런 그림들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한지를 가지고 참 그림을 음악적으로 다루는구나. 근데 한때는 이제 단조풍에 정말 좀 침잠하고 가라앉는 조용한 그림일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막 너무 신나서 폭발하는 듯한 그런 신명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지를 이렇게
붙여서 쌓아 올려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질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 특히 한지가 갖고 있는 수용성, 어떤 형태도 다 받아들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한지가 갖고 있는 어떤 수균성, 조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함섭 선생님 작품은 남달랐던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영덕 화랑이 문을 열면서 뭔가 좀 새로운 작가들을 찾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고 새로운 뭔가 좀 예전의 화랑들하고는 좀 다른 뭔가 시도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여러 작가들을 제가 소위 상업적이기보다는 작품성이 있는 작가들, 그래서 오래 갈 만한 작가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박영덕 사장한테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라 하고 추천했던 분들이 이제 함섭 선생님, 그 후에 전광영, 문범, 문인수 뭐 이런 작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꽤 작품성은 좋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호응이 없는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선택을 디렉터였던 박영덕 사장이 그걸 한 게 대단한 선택이죠, 사실은. 네. 작품을 보는데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생각했던 그런 물감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완전히 독특하게 진짜 한지를 이용해서 진짜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그 함선생님 자체가 소탈하셔서 금방 친하게 됐고, 그 니카프 끝나고 그 다음 해인가 우리가 아트페어를 꽤 많이 나갔었는데 전부 그냥 항상 같이 출품하시고, 또 선생님도 또 항상 또 현장에 또 같이 가셨고. 그 당시에 이제 박영덕 화랑이 표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미술을 세계에 좀 알리자. 왜 우리 미술은 맨날 외국 작가들 걸 사오기만 하고 우리 건 못 파나.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트페어를 정말 열심히 나가는 화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영덕 화랑이 정말로 전 세계에 웬만한 아트페어, 안 나가는 아트페어가 없을 정도로 나갔고, 그때마다 함섭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면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그 시카고에서 열리는 아트 엑스포라든가 뭐 삐약이라든가 이런저런 수많은 아트페어를 정말 다녔던 그 기억이 나고, 그 아트페어를 통해서 야, 참 부지런하다. 또 워낙 소탈하셔서 진짜 화랑 직원처럼 그냥 디스플레이 할 때도 같이 해주시고 철사할 때도 같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일 시작할 때부터 또 아트페어 끝날 때까지 항상 그냥 옆에서 저 화랑 가족처럼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여튼 꾸준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박영덕 화랑 대표 작가였죠. 그때 우리가 2007년인가 아마 우리나라가 주빈국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누구야, 그 노무현 대통령 부부하고 그다음에 그 스페인 국왕 거기 부부하고가 부스에 찾아줬는데, 그 왕비께서 여기 전시장에 있던 작품 중에서 우리 함섭 작품이 제일 아름답고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도 많이 좋아하시고. 네. 어쨌든 함섭이라는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은 작업의 양이다. 네. 물론 질이 따라줘야 되겠지만은 질에 못지않은 작업의 양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정말로 어느 하나 같은 거 없이 다 다르게 그 할 때마다 한 점 한 점에 그때마다의 그 순간만의 신명, 그 순간만의 기분, 입장, 이런 것들을 실어서 그 작품에 드러내놓은 것. 어떻게 보면 작품 하나하나 자체가 그 순간순간에 함섭이라는 인간의 총합이자 총체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만한 작품이 어디 있겠어요? 네. 손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살짝 와가지고는 살아 움직이질 않죠. 던져서 그 손이 확확 살아버려야지. 또 모든 작업들이 붓이나 나이프나 이런 다른 도구를 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었다라는 점에서
정말로 그 즉자성과 직물성 이런 것들은 어느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작업이다라는 점에서 함섭의 미래가치, 함섭의 미래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고 넘치는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품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게 작가 어떤 손맛이라 그럴까? 그런 거가 이렇게 들어가는 작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거기에 아주 딱 맞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함섭 작품이. 아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 선생님도 어디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냐면은 그 우리나라 그 오방색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요소에 항상 이렇게 집어넣는 아주 그 디테일한 그런 테크닉도 좋았었고 하여튼 그리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공들여가는 그런 작품이 나는 굉장히 감동이었었어요. 그 함섭 작품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좀 부드럽고 그냥 편하잖아요. 그냥 선입견으로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섬세함하고 어떤 부드러움, 그 독창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진짜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두려가는 어떤 그런 그 정성이 들여져 있는 그냥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함섭님도 그런 거 더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가 함섭이란 작가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면 한지를 사용해서 한국의 정서, 그걸 신명을 풀어낸 작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작품 한 점 한 점을 뜯어놓고 들여다보면 정말 그 작품들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언어가 또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미술이라는 것, 그림을 본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찾는 재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함섭이란 작가에 대한 나름의 개념과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도 작품 하나하나를 볼 때는 그 내가 알고 있는 함섭을 빼고 그 작품만을 순수하게 봐주면 또 다른 함섭이 보일 거다라는 점에서 아는 만큼 보지 말고 아는 것만 확인하지 말고 모르는 함섭을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재미를 느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한지화를 하죠.